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12월 31일 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이전 이미 늦었다. 삼성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계약 완료했다. 삼성전자하고 LH가 계약을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많죠. 반도체 공장 수도권이 너무 많이 몰린 거 아니냐. 용인 말고 지방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기후환경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과 달리 행동은 이미 끝났습니다. 삼성전자와 LH가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보상 절차는 이미 시작돼서 상당 부분 됐고, 남은 이제 공사 발주도 내년 1월 중에 입찰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SK가 지금 하고 있는 원산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 남사에 있는 삼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왜 이제 와서 뒤집기가 어려운 사업이 됐는지, 그리고 뭐 전력 논쟁이라든가 지역 이전 뭐 발언 진짜 의미를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용인 이동 남사 삼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도체가 여기 4개, 2개, 여기 소부장, 그 다음 밑에 이자택지, 여기 235만 평을 수용하는데 거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이전 단지까지 해서 235만 평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 다시 검토해야 된다. 전기가 부족하니까 지방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미 삼성전자와 LH가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은 벌써 시작이 됐고, 이제 내년 초에 건설사를 정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사업 진행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행정은 이미 다음 단계에 가 있습니다. 23년 3월에 발표를 했죠.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계약 체결, LH하고 삼성전자가 12월 19일 날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보상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12월 22일부터 토지 지작물 보상 협의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23년 3월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 추진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23년 7월에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고, 24년 12월 1년 전이죠. 국토부에서 산단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 12월 산단 토지보상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6년 하반기에 토목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109, 209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전체로는 2031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됩니다. 삼성 반도체가 준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 뭐 이렇게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만간 조성공사 발주가 있어질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실질적인 공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행정 절차는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벌써 지난 12월에 토지 보상 통지서가 벌써 이미 지주들한테 내려갔습니다. 프로젝트의 스케일 엄청 큽니다. 국가급 장기 배팅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여러 군데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국가 산단은 이게 유일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109가 150만 평입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이 경합을 하고 있고, 209는 지금 뭐 롯데라든가 이렇게 컨소시엄이 들어가서 109는 1조 1000억, 209는 한 8천억, 합쳐서 1조 9천억 공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45번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 장서리까지 교차로까지 지금 4차선인데 8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조금 그 위치도 이렇게 바꿉니다. 이런 일들까지 다 겹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를 팹 6개, 소부장, 설계, 연구기관 80여 곳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그냥 용인이라는 시가 워낙에 그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외국계 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삼성 팹 6개뿐만 아니라 뭐 소부장, 설계, 연구기관 80여 구까지 전부 다 모이는 겁니다. 지금 SK 원산면의 쪽에도 소부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삼성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전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030년 1기 가동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지는 얘기로는 28년 10월에 팹을 착공할 얘기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47년까지 360조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47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럽니다. 왜 입지가 용인인가? 왜 하필 용인인가? 클러스터 시너지죠. 기흥, 화성, 평택, 그 다음에 SK의 이천이라든가 이렇게 다 보면 딱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연구, 생산, 연계 측면에서도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기흥 캠퍼스도 가깝죠. 화성 캠퍼스도 가깝죠. 기흥의 NRDK 삼성이 새로 만들었죠. 여기도 가깝죠. 그리고 평택 캠퍼스에서 불과 뭐 25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다 아주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용인이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용수 확보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새만금에다 유치를 하니 많이 하는데 새만금은 매립지라서 그 집안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업 용수를 확보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인은 팔당댐, 남한강 등 그 풍부한 이제 공업 용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전기가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고급 인력들이 수급이 용이하고 기존 협력사 인프라 집적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후보지 선정 이후 2년 9개월 동안 토지 확보를 비롯해서 전력, 공원 명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논쟁의 핵심은 전력과 수도권 집중인데 대규모 전력 공급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SK 쪽에는 뭐 이렇게 전기가 한 절반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동 남사의 삼성전자는 기후에너지 장관 환경부 2차관은 지난 10일 열린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국가산단에는 총 9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6기가와트 정도 어느 정도는 확보돼 3분의 2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47년까지 되는 거니까 나머지 3기가와트는 그때 차근차근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환경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뭐 수도권 감이라든가 전력 수급 불균형이라든가 뭐 또 송전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시기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환경부 장관이 지역 이전 가능성을 얘기했죠. 용인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 용량이 원전 15기, 15기가와트 수준인데 근데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 그랬는데 말을 뒤집었습니다. 뭐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 반응은 이미 계약이라든가 토지 계약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발주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후퇴 가능성은 낮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도 원삼 쪽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는 용인의 원삼이라든가 이동 남사의 SK나 삼성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2040년쯤 되면 용인이 아닌 다른 또 반도체 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아마 호남 쪽이라든가 또 경상도 쪽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변수도 많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용인 측에 합류를 한 거죠. 최인구 원산면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4개를 지금 굉장히 밤낮없이 하고 있죠. Y1팹은 Y1팹 첫 번째 공장이죠. 27년 5월에 준공 목표죠. 그래서 삼성은 이동 남사, SK는 원삼, 그래서 용인 측의 초대형 반도체 벨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최근 지방 이전 이슈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지방 강성, 지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립지에는 잘 안 갑니다. 평택 캠퍼스도 보면은 평택의 우리 고덕신도시도 매립지가 많지만 삼성이 있던 자리는 매립지가 아닙니다. 그렇고 지금 SK 원산면 거기도 완전히 안반이 지반이 전부 안반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 남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매립지가 아닙니다. 나노급 정밀 공정은 미세한 지반 진동에도 수율이 좌우되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대만에 지진이 자주 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EUV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설치 기준에 지반 진동을 포함할 정도로 민감합니다. 삼성전자는 진도 7에도 견디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고 SK도 아마 거기에 비슷할 겁니다. SK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뭐 진도 얼마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나노 이하로 갈수록 장비의 정밀 수명, 정밀 수평, 정렬 요구가 커져 지반 조건이 수율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장비라 할지라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율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같은 데는 간척지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다를 메운 간척지는 지반이 약하고 장기 침하 위험이 있어 추가 토목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택 캠퍼스도 초기에 보면 뭐 염분이 많아서 뭐 안 된다 이런 얘기 숱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간척지에 가면 공사 비용이라든가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게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업계는 선택할 이유가 없다. 대한부지가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같은 간척지를 반도체 팹 입지로 고를 이유가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재해 리스크도 있죠. 태풍이라든가 해일 등 해안가가 재해 노출 위험까지 고려하면 해안 인접 입지는 일반적으로 배제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반도체 국가 산단을 간척지로 이전하는 주장은 기술, 수율, 비용 측면에서 현실성이 낮다. 한 줄 정리를 해보죠. 정책 논쟁은 남아있지만 토지 계약, 보상, 발주로 이어지는 물리적 타임라인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은 이제 계획이 아니라 집행 국면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계획을 포기를 하고 지금 지방으로 간다? 10년 세월이 걸립니다.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돈이고 기업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는데 지금은 지방 이전은 늦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대충 아주 그냥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정치 논리이지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 원산면하고 이동 남사가 어느 정도 끝날 쯤에 다음에 반도체 공장은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